자, 그러면 이제 교재 59페이지 펴보세요. 그 14번 문제 좀 볼게요. 자, 14번 문제는 이제 고려시대 때 상업정책과 상업 내용인데, 고려시대 경제 부분에서는 이제 전시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주로. 네, 이번에도 2차에서 나왔는데, 특이하게 이제 고려시대 때 상업정책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게 이제 수능에서 좀 물어보는데요. 자, 이 관련된 것들은 이제 포세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위 자료에도 다 나와 있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자, 고려시대 상업정책은 크게, 고려시대 경제정책부터 얘기하겠네요. 네, 고려시대 경제정책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중농정책이에요, 중농정책. 자, 중농정책은 고려가 어떤 시대 사기 때문에요? 농경사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조선도 똑같아요, 중농정책일 때.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중농업상이죠. 농업을 중요시 여기면서도 상업은 첨예했죠. 근데 이에 반해서 그 고려 같은 경우에는 중농정책은 한국 조선과 똑같지만 지능정책을 했어요. 지능정책. 경제를 살리려고 했고, 특히 국가가 어디에 개입하냐면 경제에 개입을 해요. 국가가. 이게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 왜냐하면 조선이나 고려는 유교를 내세웠죠. 근데 정통적 유교는 국가가 경제에 간섭하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명인지인이라고 그걸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고려시대는 유교 통치 이념을 내세웠지만 특이하게 국가가 경제에 개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득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국가가 상공에 직접 개입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국가가 뭐를 하냐면 간영상정을 만들어요. 간영상정. 전국 각지에 간영상정을 만드는데 그래서 개경이 뭐 서점정, 국두정, 대학 주점이라든지 다점이라든지 서경에는 뭐 염점, 윤나점, 약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거든요. 간영상정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거기에서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데 이 간영상정의 위치는 고등학교 역사지도에도 나와요. 잠깐 62페이지 펴보세요. 자, 62페이지 보면 그 보충령 2번을 보면 고려시대 간영상정의 위치가 있죠. 그래가지고 뭐 소금점, 용날점, 약점, 서점점, 북두점, 약점 등등등. 그러니까 주요 도시에 이렇게 서경이나 개경 같은 주요 도시에 그냥 간영상정을 만들었다. 이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전매를 하죠. 전매. 특히 전매에서 보면 소금을 전매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하는 게 대표적인 충성할 때 무슨 법이죠? 가격법이죠. 가격법. 그래서 이 가격법에 의하면 국가가 생산과 독점을 뭐냐면 피하죠. 그래서 물량의 염정을 시정하고 국가세를 준다고 해서 염분을 구비하고 국가가 연관을 결정하고 소금은 소비자는 의형처에 가서 꼭 구입을 해서 국가가 생산과 유통에 장악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려고 한다. 소금의 어떤 전개적인 실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화폐 있죠. 화폐를 발행하는 게 되게 노골해요. 네. 화폐를 발행하는 것 같은 이유가 뭘까요? 국가가 이런 화폐를 통해서 경제를 장악하려고 했죠. 물론 이제 이런 정책들은 결과적으로 잘 안 됐어. 왜 안 됐냐면 그 당시 고려사회는 어떤 사회였죠? 농업사회였죠. 근본적으로 상공이 발달하지 못했고 그랬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널리 이제 발달하지 못했지만 조선과 대비해서 조선은 억상 정책이 펼쳐진 반면에 고려시대는 지능 정책을 펼쳤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보고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를 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기호를 보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시장을 놓으세요. 이거는 왜냐면 개경이나 한양은 큰 소비도시죠. 그 자체 생산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관료나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필수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국가가 간영시장을 만들었어요. 이걸 보통 이제 그 시장인데 고려시대에도 개경에 시장을 둬서 그 뭐냐면 행당을 설치하고 거기에 이제 상인들을 위치해가지고 흉당세를 받았죠. 자, 그때 이제 시장을 감독하기 위해서 설치한 그 간서가 경시서죠. 그래서 경시서가 이제 상인을 감독하고 물가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품의 종류도 통제하여
관청에 허가된 상품만은 팔고 나머지는 팔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항공을 통제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상점 아까 말처럼 주점과 다점 등이 있었다. 네, 주점은 술을 마시는 곳이고 다점은 차를 마시는 곳이죠. 네, 주점과 다점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항 때 비로소 시작됐다. 소금정매제는 국민항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언제 때 시작된 거죠? 충성왕 때 시작됐죠. 가격법. 이 충성왕 때 시작한 가격법은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03년 기출문제. 예고도 나왔죠. 자, 공양왕 때 처음으로 저하를 받아야겠다. 자, 공양왕 때 저하를 받아야겠다. 맞죠? 저하라는 것은 중국의 화폐제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 건데, 그 당시에 원나라 때 뭐가 있었죠? 교초가 있었죠. 그 다음에 명나라 초기 때도 이 종이 지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선 초기 때도 봐야 하는 데 있죠. 조선 초기 때도. 그래서 있는데 이거 외에도 그 고려시대 때는 여러 화폐들을 발행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교재 62페이지 펴보세요. 62페이지. 자, 그 고충내용 1번 보면 고려시대 발행한 화폐와 시기를 정리한 거 있죠? 그거 외워두세요. 야학국사 능력검증 시험하고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건데, 특히 이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그 건원중부 아시죠? 건원중부는 철전이죠. 네. 철전이 예전에 한번 시기설 묻는 문제 한번 나왔고요. 예전 때까지 때. 그다음 은병도 저기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 화폐 고려시대 발행 화폐를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앞에 돌아와서 자, 그 다음에 이유는 외국과 무역을 활발해졌다 해가지고 대식국 상인들이 찾아와 무역했다. 대식국은 아라비아 상인이죠. 중동 상인인데 그때 이제 대표적인 항구가 여러분 알다시피 예성강 입구에 있었던 경남도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과 교육하면서 수은이나 항로, 약품 등을 교육했고 그 당시 아라비아 상인을 통해서 호디라이라는 그 분명히 알려졌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파악했는데 전반적인 문제는 쉬웠어요. 쉽게. 왜냐면 그 오답이 금방 나왔죠. 네, 전매제 가격법 이미 기출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 이제 쉽게 풀 수 있는데 하여튼 다음에 나올 때 좀 더 어렵게 나왔겠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 전반적인 그 경제 정책들, 상공 정책들을 후생이나 편의에 관련된 걸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주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보면 뭐냐면 15번 문제 보죠. 15번 문제. 자, 여기 보면 이제 한문사인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해석 못해도 금방 풀어요. 이제 역사 30만 있으면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초조대장경을 만든 이유를 저희 설명 때 초조대장경 아시죠? 예. 그 당시 때 현종이 때 누가 쳐놨어요? 권한이 쳐놨죠. 그래서 권한을 부처님의 시험을 통해서 불력을 통해서 깨부시자 해가지고 만든 것이 초조대장경인데요. 자, 이 대장경이라는 것부터 이제 좀 설명을 하죠. 대장경은 보통 뭘로 구성되어 있죠? 대장경은 여기가 강의시 좀 물려요. 건물이 좀 일제시대 때 만든 건물에서 물리는데 좀 양해 좀 해주세요. 대장경은 경, 율, 도로 구성되어 있죠. 경이라는 것은 부처가 말하는 거죠. 부처가 말하는 공동 교리 같은 걸 경이라고 하죠. 율이라는 것은 불교 교단에서 지켜야 할 어떤 규칙, 생활 규범, 윤리 조항들 율이라고 하고, 논이라는 것은 결과 율에 대한 뭐예요? 네? 주석서죠. 결과 율에 대한 어떤 주석과 이론서를 논이라고 하죠. 요걸 세 개 합쳐서 이제 3장이라고 하는데 그 3장을 통찰한 법사는 뭐예요? 3장 법사죠. 이걸 정리한 불교 전집을 대장경이에요. 자, 이 대장경은 중국에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안이나 후에 이제 에도시대 때 일본에 의해서도 만들어졌는데, 자, 고려시대 때 대장경을 3개 만들었어요. 자, 그걸 볼 게 뭐냐면, 잠깐, 몇 페이지 펴보시면, 그 67페이지 보세요. 67페이지. 자, 여기 67페이지 보충들을 보면, 대장경의 종류가 나와있죠. 대장경의 종류. 그래서 초조대장경, 석장경, 제조대장경, 이 제조대장경 8만 대장경이 하는데, 자, 초조대장경은 그 당시 헌종 때 만들었죠. 건안을 퇴치한 목적으로 해갖고
만들었고요. 대구 부인사회과가 원본 2차 침입 때 소실됐죠, 이거. 그 다음 속장경인데, 속장경은 위천이 그 당시 이제, 소나가 들어와서 자기가 수집한 여러 이제 불경들을 정리해서 교장도감을 통해서 숙정 때 완성된 것이에요. 그때 이제 목록도 만들었는데, 신평, 제종, 교장, 총록을 만들었죠. 근데 이게 속장경은 주의할 게, 대장경은 있지만 실제 대장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대장경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대장경에 대한 주석이야, 주석.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일본 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속장경 해가지고, 그냥 해서 교과서도 속장경을 적겠어요. 반통로체로. 그래서 그냥 무비판처럼 이렇게 적어놓은 걸 어차피 이렇게 분류해놓은 거니까, 엄밀한 대장경이 아니지만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고종 23년에 그 당시 이제 그 최후 정권이죠. 최후가 최후니까 최후 정권 때 만들었는데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그리고 저쪽 진주에 남해 군사 대장도감을 설치해서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했던 거죠. 그래서 누구의 침을 막기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원나라 몽고조의 침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제주 대장경인데 이것은 이제 체험가 시작됐지만 모든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강제적인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현존 세계 최고의 대장경으로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죠. 네. 그리고 이 원래는 저희 강화도 서원사에 있었는데 외국인이 이걸 훔치려고 하니까 조선시대 때 어디로 옮겼어요? 합천 해행사로 옮겼어요. 내육지로. 그래서 일본 애들이 사실을 판매해서 이것 좀 원판 좀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원판은 안 주고 복사본만 줬죠. 근데 이 그 팔만대장경이 일본 대장경 만들 때 큰 영향을 줘요. 에도 시대 때 그 팔만대장경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복사본 가져갔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장경 만드는데 일본도 이것도 팔만대장경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한문사는 어디에 있냐면 동국 이삭집에 실린 거야. 이규보가 쓴 동국 이삭집에 그 당시 이제 초조대장경 만든 경회를 이제 했는데 자, 이 한문사의 원본은 그 뒤편에 보충자에 실어놨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기운을 보죠. 자, 기운은 무릇 그들이 경유하는 것은 불상과 범서에 없게 하여 모두 불태워 없앴던 것이다. 그래서 권한 쪽들이 그 당시 막 쳐들어가고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보면 자, 부인사에 보관 중이었던 대장경이 손실됐다. 그래서 이제 현종 때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권한쪽을 철저하게 해서 간해를 했는데 이 대장경이 언제 없어졌어요? 대구 부인사에 가려는데 몽고 2차 침입 때 없어졌죠? 예,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실제 한번 문제 풀어봐도 이게 다른 사고 맞죠 이게 근데 근데 이거 엄밀히 말하면 이거 후대 아니에요? 네, 그쵸. 후대인 것 같은데? 그쵸. 고종 12년에 몽고치에 불타 없앤 건데, 거기 한문사에 나온 것은 불타 없앤 건 그때 없었잖아. 예.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달다니까 그 후에 얘기네요. 해석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없어졌다라는 거죠. 예. 네, 그거 이제 왜 그것이 만들어졌는가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제가 착각했어요, 잠깐.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권한이 이제 왜 이 초조대장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초조대장이 언제 만든지 경위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뒷부분은 과거 현종 2년에 권한주가 크게 병사를 일으켜 치러오니 하니까 여기에 니은이라는 권한주가 쳐들어왔다는 건 그 당시 뭐가 있었냐면 현종 전에 목종 때 강조가 전면을 일으켰죠. 강조에 나는 그때 왜 이랬냐면 그때 이제 목종의 부인 어머니가 누구냐면 천추태후예요. 예전에 드라마 소재에 나와 천추태후가 자기 친척이었던 김치향과 몰아놨죠. 그래서 천추태후와 김치향 간에 아들이 났어. 그래서 이 천추태후 김치향이 아들을 목종을 죽이고 아들을 세우려다가 목종이 그걸 눈치채고 저 변방에 있었던 강조에게 군사적 원종을 요청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강조가 그 명령을 받고 왔는데 막상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하는데 이걸 잘못하면 자기가 역적 올 수 있으니까 목종을 아예 가르쳐버리고 누굴 내세웠어요? 현종을 내세웠죠. 그리고
그 목종과 천주태후를 저어긴 거예요. 기형을 보냈어. 그래서 이제 했다가 나중에 그 자객을 보내서 목종을 죽였죠. 자, 하여튼 그걸 이제 그 하니까 권한의 성종이 그때 마치 그 고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왜냐면 고려가 이제 1차 침입 때 서희의 강권을 통해서 뭘 띄어내줬어요? 강동 6조 띄어줬죠. 예. 근데 강동 6조 띄어주고 자기하고 이제 친해지고 이제 약속받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별로 이제 고려를 안 하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는. 송나와 계속 교류해. 그러니까 그 당시 권한이 강동 6조 달라. 너는 이제 약속 안 지켰으니까. 근데 계속 안 주니까 이제 한번 얘들 손을 봐줘야 되겠다 생각을 할 차례에 마치 강조의 정벌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고려 성조가 형제국인 고려국에 역시 나와 했으니 이것은 이제 상국이었던 황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래서 군대를 입고 지가 친히 40만 대군을 입고 고려를 쳤죠. 그래서 어디까지 점령했어요? 개경까지 점령하고 그때 현종은 나주로 갔죠. 도망가는 건데 개경까지 점령하고 있다가 갑자기 뒤에서 양규가 흥하진에서 뒤를 쳤다니까 어쩔 수 없이 물러나서 철수를 해버렸는데 자, 이 사건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강조의 정경을 구실로 왔고 그래서 현종이 남해나요 나는 피하니 어디까지 갔죠? 나주까지 피난을 갔죠. 이 나주까지. 자, 그래서 기흥, 이흥, 디귿은 많고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대장경을 완성한 이때 대장경은 무슨 대장경이죠? 초조대장경이죠. 네, 초조대장경인데 이때 초조대장경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등록됐다 아니죠? 초조대장경은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등록된 것은 8만 대장경이에요. 8만 대장경. 초조대장경이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모공의 시로 없앴기 때문에 만든 것이 8만 대장경이죠. 네. 그래서 근데 이 관련된 내용은 이미 그 중학교 3이나 고등학교 3 다 나와있어요. 예전에. 문제가 항공사전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가지고 볼 게 뭐냐면 네, 무신정권기 이제 내용이죠. 네. 무신정권기의 권력 기구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무신정권기의 권력 기구는 예전에 08년 기출문제 나왔죠? 한번 서방하고 이제 정방이 나왔죠, 그때. 자, 그러면 그거 풀기 전에 잠깐 무신정권기의 권력 기구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71페이지 잠깐 볼까요? 71페이지. 자, 무신정권기는 크게 세 시기를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설립기. 그러니까 이인방, 정중부, 이인방하고 정중부 2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어디까지? 이인까지 시기인데, 자, 이 시기를 이제 그 초창기고, 두 번째 시기는 최시정권 시기, 4대 최시정권. 그 다음에 이제 그 막판에 김준 2년 이후까지 이제 이게 세태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인방, 정중부, 광대선 그 이인까지 주로 정치했던 곳이 어디냐면 중방이에요. 중방은 뭐 하는 곳이냐면 고려시대 때 일종의 함의국인데 고려의 중앙은 뭘로 구성되어 있죠? 2군 6기로 구성되어 있죠. 2군과 6기에 각각 뭐가 있어요? 상장군과 그 다음에 대장군 한 명씩 있죠. 이 상장군과 대장군이 2군 6기의 상장군과 대장군이 군사적 문제가 있으면 논의했던 곳이 중방이에요. 중방. 네. 이 군사적 합의기구는 중방 외에도 그 밑에 보면 장군방도 있고, 장군방은 2군 6기의 부대가 45개 부대가 있거든요. 이 45개의 역에 장군들이 모여서 논의했던 게 장군방이고요. 그 다음에 남장방, 그 밑에 이제 벗을 때서 남장생 논의, 그 다음에 선원, 그 다음에 교위, 이렇게 해서 뭐냐면 중간부터 해서 장군방, 남장방, 상원방, 교위방에서 각 계급별로 뭐냐면 합의기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대장군, 장군, 난장, 상원, 교위 좀 관심 있는 분 많이 보실 텐데 이거 국수원 카페에 가보시면 거기 그 계급 순서거든요. 등급, 회원 등급인데 자, 근데 이제 막상 정권을 딱 잡으니까 이들이 정치에 논할 수 있는 기구가 없는 거야. 기구가. 그래서 예전에 자주 논했던 그런 상장과 대장군이 논의했던 어디에서 모여서 논의했어요? 중방에 가서 논의했어요. 무신정권 초창기 때는. 다만 이 정대승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지위가
성장국 대장군 아니죠? 나이 젊은 나이에 장군이야, 장군.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원료 군인들, 원료 무인들이 몰려있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도방이라는 거 따로 자신의 경호부대면서도 자신한테 친위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치를 했죠. 근데 도방은 나중에 경대들이 죽고 없어졌다가 언제 부활되죠? 나중에 칠시 정권 때 이제 부활되는데 이때 도방은 이제 단순히 칠시 정권의 뭐예요? 사병이죠. 호위기간. 일본 때. 자, 그 다음에 칠시 정권을 즉위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최충원이 만든 기관이 뭐냐면 교정도감이에요. 이 교정도감은 그 당시 왜 만들었냐면 그 당시 최충원과 최후의 암살 사건이 있었어요. 이걸 이제 암살 사건을 의도가 음모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만들었다가 이것이 이제 나중에 상사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정을 감시하고 세정이나 비위를 규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을 하다라는 여러 가지 것을 이제 종합했죠. 그래서 칠시 정권에 부터 해갖고 무신정권 끝날 때까지 기구였고요. 그 다음에 최고 정권 때 만들어졌던 것들이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냐? 정방하고 서방이죠. 정방은 주로 이제 그 인사기구죠. 그래서 항리 출신을 주로 많이 내는데 이때 이제 문무 백관 인사를 담당했고요. 주로 항리 출신을 많이 등록을 했다는 거. 이때 이 정방을 통해서 신진사대분들이 많이 등록이 됐죠. 예, 이규보라든지 인사들이. 근데 이 정방 같은 게 특이한 게 뭐냐면 다른 칠시정권 때 만들었던 교정도가 서방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칠시정권이 붕괴되고 나서 이제 무신정권이 붕괴되고 나서 왕조 복구 시기 때 다 없어졌죠. 근데 뭐만 남았어요? 이 정방은 계속 살아남았어. 그래서 원래 정방은 칠시정권의 어떤 사적기구였는데 이것이 이제 이때는 공적기구가 되죠. 그래서 이제 검문세족들이 장악해가지고 신진사들의 등용을 막았죠. 그래서 그 정방은 실패를 거듭했죠. 왕권이 강할 때는 없어졌다가 국민한테 폐지됐죠. 왕권이 약할 때는 또 부활되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거꾸고 가서 마지막 폐지시켰죠. 예. 자, 그 다음에 서방이 있는데 서방도 최후 정권 때 만들어졌죠. 그래서 고종 14년에 만들어진 기관인데 무인들이 정치 자문과 협조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최후는 이제 문사들을 세 번 나눠가지고 교대도 숙지시키고 국정 자문했던 기관이 이 서방이에요. 그래서 이 서방은 정방과 함께 그 당시 신진사대부들을 등용하는데 주요 포스가 됐다, 기구가 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서방하고 정방이 나왔죠. 시험 문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자, 간은 상장군과 대장군의 합작기구 기관이 중방을 신설했다. 중방이 신설된 게 아니죠. 예전에 있었던 걸 이용한 거죠. 기록에 보면 중방이 신설된 것은 무신정권 전후로 나왔어요. 기록상에는 이제 의종 때 만들어진 걸로 돼 있지만 처음 돼 있지만 학자들은 되게 혈종 때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간은 최고 집정기관 교실관은 교정도감이었다. 교정도감은 언제 때 만들어진 거예요? 최씨 정권이 만든 거죠. 최충원이. 그래서 이거는 가가 아니라 나죠. 그 다음에 나의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방을 설치했다. 정방은 최후가 집권하고 나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다죠. 예, 이게 시기적으로 좀 안 맞죠. 그 다음에 나는 군사대 수의기관 서방을 설치했다. 이것도 어디예요? 다죠. 그 다음에 이제 다는 도적들을 잡기 위한 부대에서 야멸초를 설치했다. 예, 맞죠. 최후 집권기에 신설돼서 1219년에서 1232년에 만들어진 건데 이 야멸초라는 것은 나중에 자멸초, 오멸초로 나눠주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국, 포로 왔던 시위군과 합쳐서 뭐가 되는 거죠? 삼멸초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국가의 어떤 공룡으로서 그런 역할을 했던 기구가 시초가 있었던 삼멸초의 역할, 시초였던 야멸초였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답은 5번이 되겠죠.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정도나 통론 정도 지식만 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무신정권기에 여러 기구들의 특징들과 설립 시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 보죠. 17번. 자, 17번 문제 보면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실학자와 관련된 문제죠. 실학자. 이 실학자와 관련된 문제들은 예전에 한번 주관식 기출문제 나왔다가 한동안 뜸해졌어요. 안 나왔다가 이번에 이제 실학자들의 이제 저서와 관련된 문제, 실학자의 사사가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는데, 자, 일단은 가를 보죠. 가. 자, 이것도 이제 예전에 기출사료에 나왔어요. 이게 한 2000년도인가 99년도가 나왔던 사료예요. 네. 이거 한번 누가 읽어보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가사로. 중국은 물산이 풍부할 뿐 아니라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유통된다. 이는 수레 사용의 이익이다. 영남에서는 새우젓을 모르고 서부은 감과 감자의 맛을 분간하지 못하고 바닷가에서는 생선을 걸음으로 쓰는데 서울에서 귀한 까닭은 무엇인가. 멀리 운반할 힘이 없어서이다. 백성들의 가난은 수레가 다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주요 내용은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가 물자 유통이 안 된다는 거야. 물류체제가 안 가는. 왜냐면 보니까 그 수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사람이 이제 이거는 어디 나오냐? 박지원의 열화에 나오는 거죠. 박지원이 이제 중국을 가보니까 중국인들 수레를 많이 사용해요. 근데 우리나라 수레를 잘 안 사용해. 그러다 보니까 물자 유통이 잘 안 되고 이런 묻지 못한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그 당시 사대부들은 수레를 만드는 기술을 연구하지 않고 뭘 했어요? 글만 쓰고 뭐 공자가 냉장고 하니까 안 된다. 비판하죠. 근데 웃긴 건 지도 한번 만들어보지. 지도하다가 만들지 못하면서. 네. 근데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또 수레를 사용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고구려 시대 보면 수레 많이 사용했죠? 네. 그래서 고구려 시대에 수레 많이 사용했는데 이 고구려 시대 때는 이제 말하고 이제 소를 통해서 수레를 많이 끌었죠. 근데 이게 왜 이제 수레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냐면 조선 시대 때 명나라가 말을 많이 녹였어. 초창기 때. 그러니까 군사는 필요한 말을 제약한 거예요. 다 없앤 거야. 그러니까 말을 없으니까 말을 끌 수 있는 수제를 만들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주로 이제 뭘로 하냐면 먼 거리는 배를 통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가까운 거리는 뭐예요? 지게나 가마를 사용했죠. 그러다 보니까 배를 운반하려고 내려가지고 좀 깊숙이 들어가면 불편한 거예요. 수제가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나는 뭐와 관련된 사람이냐면, 자, 신홍이 답하기를 심하도다 너의 아둥함을 온갖 물의 형체가 다 두물 못한 것이 없는데 하물은 땅이냐 원심을 보고 땅이 둥근 줄 모른다면 이것은 겨울을 자기 얼굴에 비치면서 분별하지 못할 것 같으니 어리석지 않느냐. 자, 이거는 지구 구체설을 뜻하는 거야. 지구 구체설. 지구 구체설은 뭐예요? 네? 지구가 둥글다는 거죠. 지구가 둥글다는 거. 네. 자, 왜냐면 그 당시에 사람은 지구 구체설은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안 했죠? 뭐라고 생각했죠? 중국의 정통적인 그 사고가 뭐예요? 그거는 청방지원이죠. 청방지원. 하나는 둥고, 땅은 네모나고. 네? 그걸 이제 잘 표시하는 것이 삼통통보죠? 하늘 뜻하는 둥근. 네모나고 땅을 뜻하는 거죠. 예. 자, 근데 이거는 무슨 책이냐면, 그 당시 이제 실험이 나는 사고가 조선인 그 성리학자인 허자간의 대화문이에요. 이거는 실제 있는 건 아니고, 그 어디 책이 나오냐면, 잠깐만, 이거 어느 책이 나왔지? 이거 까먹네. 이름을 까먹는데, 의상문답이라는 책이 나와요. 홍대영이 쓴 의상문답인데, 홍대영이 중국을 많이 갔다 왔죠? 그 사람이. 그래서 중국에 그 당시, 들어온 서양의 학문을 많이 접했어요. 특히 중국의 국경에 가보면, 유이찬이라는 그 서적가가 있어요. 서적가가. 거기서 이제 책을 많이 봐서, 서양의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나 이런 것들 많이 익숙하고, 도왔던 차예요. 그래서 이게 소설 형식으로 쓴 책이에요. 이상문답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용문화서 여기 보면 여기 서울이 있고 여기 북경이 있는데, 자, 서울에서 이제 사실관과 압록강 건너가지고 쭉 벌판을 끊었죠. 실제로 북경에서 여기는 아니죠. 여기는 무슨 지대죠? 공금지대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래갖고 할 때 어디에 도착해요? 공항선에 도착해. 공항에. 그리고 여기에 책문이 있죠? 그래서 책문 후시가 이렇는데, 공항의 부분에 큰 산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음무조산이에요. 네? 음무조산. 그래서 이걸 거쳐가지고 북경하는데, 여기 음무조산에 사는 노인이 누구냐? 시정이야. 이거 이때 누구하고 만난가? 청나라 사실 같은 허자가 만났는데, 허자는 누굴 대변하죠? 그 당시 그 조선 성리학을 연구하는
그 유학자들 대변하죠. 그래서 그들 간의 문답 과정에서 시동이 이 허자를 꼬시면서 이제 지구의 어떤 국제설, 우주 무한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구가 뭐예요? 스스로 돈다라는 뭐냐면 지전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죠. 자, 그리고 다는 뭐냐면 정약용의 기회론이에요. 기회론. 자, 인간과 짐승이 구별되는 건 뭐예요? 인간과 짐승이 구별되는 거는? 예? 인간은 짐승처럼 날카로워 손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강력한 이빨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빨리 달리는 것도 아니죠. 힘도 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인간이 짐승을 뭐냐면 지배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기술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기술을 받아들이자. 선진 기술을. 자, 그래서 이 정약용 기회론인데 이 정약용은 좀 특이해. 이 사람은 개봉상 중동학파에 속하지만 금기남이 출신에 속하지만 누구의 입장을 또 받아들였어요? 중성학파의 입장도 많이 들었어요. 이용 후생학파는. 그래서 중동학파에서 이용 후생학파 넘어가는 가도기적인 분이죠. 이 사람은요. 예. 그래서 이 사람 자체도 이렇게 말로만 하진 않고 박지원처럼 이 사람 실제로 많이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그 정주한테 등용이 돼가지고 특히 이제 수원성을 이제 축조할 때 거중기라든지 농로라든지 그리고 수대 일종의 유형과 같은 걸 만들어갖고 이 수원성 그 축조를 단축시키는 큰 공헌을 했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볼 게 뭐냐면 가를 보죠. 자, 유형문화는 수대를 직접 제작하여 표현하게 되어 있다. 자, 유형문을 제작하는 것은 정약용이죠. 정약용이 제작을 했고 이 유형문이라는 것은 기존의 수대보다 작고 박기사료보다도 버틴 대로 해놓고 박기를 만들었다고요. 근데 아쉽게 기록만 남아있지 신문은 없어요. 신문은. 자, 그 다음에 가는 허생정, 호재 등을 지어 국벌용과 양반의 허위식을 비판했다. 맞죠? 허생정, 호지는 어디에 있는 거야? 박전의 열알기의 액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액자 형식으로. 예. 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역객도회를 저수하여 지구의 자전선을 주장했다. 역객도회라는 건 김성문이라는 학자예요. 김성문. 김성문이 진 건데, 그러니까 홍대의 질문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자전선이라는 건 뭐죠? 자전선은 지구가 스스로 돈다는 거야. 스스로. 네, 스스로. 스스로 돈다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는 거죠. 예. 스스로 도는 건데, 이걸 이제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지전설이라고 해요. 지전설. 네, 지전설. 지전설인데, 김성문의 지전설에 영향을 받아서 그 홍대영이 의상문답을 해서 이 지전설을 강조했어요. 지전설. 예. 그런데 지전설 주장은 맞는데 역객도회를 저수한 건 틀리죠. 예. 자, 그 다음에 나는 청의 가사 창조교 세대를 받고 서학서를 다수 구입하여 기록하였다. 이 사람은 저 홍대영이 아니라 누구죠? 이승우예요. 이승우. 이승우는 유명하죠. 창조교사에서. 뭘로 유명해요? 정종 7년에 북경에 가서 서양 신부들에게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세례. 근데 홍대영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서양의 율교와 기독교를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자들에서 기독교를 좋게 본 건 아니야. 예. 그래서 기독교를 이제 좋게 보는 학자들은 이제 뭐냐면 이병이나 청청식, 정약종, 정약용, 정약종 같은 형제들이죠. 근데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후에 배교를 했죠. 이 사람은 그냥 천주교 믿고 있다가 배교를 했고, 그렇지만 천주교 의식이 많이 남아서 상제는 천주고, 천주교의 평등사상을 자기의 어떤 사상에 많이 편입을 시켰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천주교는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 많은데, 홍대영, 이덕무, 박지원, 박재가, 만정공 같은 사람들은 천주교를 안 좋아해서, 그래서 서양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기독교는 이거 허황된 거다 하면서 비판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기독교 호의적인 사람은 이벽 같은 사람 있죠? 이벽은 나중에 단식해 주셨다고 이런 사람인데. 자, 하여튼 이런 거에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는 중국과 조선의 역대 사원을 1400항을 고주망의 백과사전을 펼쳐냈다. 이 사람은 이제 정약용 한 게 아니라 이건 누가요? 이군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군경. 네. 이군경이
19세기 중반 사람인데 이 이름도 길어요. 네, 이름도 긴데 뭐죠? 오주 연문 장정 뭐냐면 상고라는 책이 있었어요. 오주 연문 장정 상고라는 책이 있죠. 오주 연문 장정 장정이네. 장정 상고 다 해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서 그 당시 1400 백과사전식으로 있는데 거기 역사, 경학, 전문, 지리, 불교, 수학 등 1417개 항목이 아니라 목을 보세요. 달하는 내용을 번진목을 형식으로 해서 고중학적 방법으로 해석한 거예요. 예, 백과사전이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지식을 체계화시키면서 기존의 지식을 찾기 쉽게 하고 그 다음에 접근성을 높이는 거죠. 그 백과사전을 만들면서 많은 지식 공유하면 공부할 만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근대성 사람들의 이식이 어떻게 돼서 점점 깨지겠죠. 그래서 어떤 근대성의 어떤 징표로서 백과사전을 되게 강조해요. 이 편찬 과정을. 자, 그렇지만 정형과 관련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각 시각자들의 어떤 저서들과 그 내용들을 지금 물어보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중상주의와 중동주의 학파들의 어떤 각 시각자들의 생각들을 저서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저기 이제 그 18번 문제 보죠. 18번 문제. 아마 이게 이 문제가 그 한국사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가. 아마 아까 이제 이거 어디서 제가 답을 찾았냐면 제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 지문국어 다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국평의 한국사 논문집에서 찾았어. 근데 문제는 되게 어렵게 나오는데 물어보는 건 뭘 물어봐요 지금? 순서를 물어보죠. 이런 좀 약간 문제를 어렵게 던져놓고 되게 간단한 지식들을 묻고 있는데 자 예전에는 한약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한약과 공분형 기출 문제. 그때는 한약이 실시한 이후에 한약의 변화 과정을 물어보는 반면에 이건 한약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전에 한약이 어떤 과정에서 발전했는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한약이 본격적으로 뿌리내기 이전에 한약의 어떤 실시간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답은 일단 설명을 하기 전에 연도부터 이제 먼저 파악하고 넘어가죠.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가죠. 김한국의 상서는 가죠. 한약을 배우고 쭉 있는데 1517년이에요. 적어놓으세요. 일단 설명을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죠? 남궁이 홍보판인데 1519년이죠. 한약을 비판하는 난권에서하고 1519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기는 라죠. 허엽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부에 실시하자. 그러니까 얘가 이가 개별 시시로 내갖고 이제 근데 이것은 이제 뭐냐면 세 번째 사안이죠. 네. 이것이 1573년에서 9월부터 해서 1574년 2월까지예요. 1573년 9월에서 1574년 2월까지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나죠. 나는 이제 이것은 1574년 2월 이후예요. 3월부터 해서 2월 이후인데 이거는 개별 한약 실시론자였던 이가 지방에 내어서 해주 한약을 실시했다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난데 이게 이제 순서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다음 문제 기출 문제 대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보면 자, 이 문제를 풀려면 15세기, 16세기 때 사회 변화와 그걸 둘러싸고 이제 산인파와 홍보파의 어떤 갈등 관계 그래서 이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돼요. 사회 경제사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자, 15세기 말에서 이제 16세기까지 그러면 조선 초기에는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죠. 사회경제가 발달되기 시작하는데 자, 요때 보면 이제 연작상경 아시죠? 해마다 다시는 돈을 가는 시위권 발달해서 연작상경이 일반화되고 고려시대 때 연작상경 시작해서 이때 일반화되기 시작하고 자, 수리시설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져요. 수리시설들이 그
다음에 시민법이 개선되고, 그 다음에 강남 농법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확대된다 하죠. 그러면서 농업 생산량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되죠. 자, 그리고 인연 생산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증가되죠. 자, 그러면 당연히 농업 생산과 인연 생산을 처리할 수 있는, 인연 생산을 처리할 수 있는 뭐가 되냐면 15세기 후반부터 시장이 형성돼서 시장이 확대되잖아. 그 다음에 해외무역도 어떻게 될까요? 증대되죠. 해외무역은 주로 그 당시 해외무역은 어떤 나라예요? 명나라죠. 자, 명나라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은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당시에 화폐는 일반화되지 못했으니까 16세기 때 15세기 말에는 뭐가 화폐가 되는 거죠? 명포가 화폐가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명포와 은을 많이 확보하면 뭐가 되는 거야? 많은 부귀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게 상품화폐 경제가 조금씩 이제 뭐냐면 좀 발전하니까 중앙의 홍보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나름대로 거기서 이득을 챙기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들은 건설가들은 이제 그 뭐냐면 이 홍보파들은 안 되겠다. 여기서 나도 이익을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농장을 확대하죠. 농장을. 자, 이때 농장 확대는 직접권이 폐지한 결과 소유권이 수조권이에요. 그때는요. 소유권이죠. 자기가 직접 농장을 가지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토지의 시점에서 이제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인 방법에서 이제 뭐냐면 토지를 직접 가죠. 그리고 뭐 언전을 개발하고 등등등 하니까 자, 이 홍보파들이 이제 지방에 나오고 여러 가지 식리 활동하고 농장 확대하고 그리고 16세기 또 넘어가면 뭐야? 삼전이 또 문란이 겹치죠? 네, 삼전의 문란은 19세기뿐만 아니라 16세기도 겹쳐요. 자, 농목과 모사니까 항상 그러니까 뭐가 발생돼요? 유민이 발생하죠. 유민이 발생하고 그 당시 농민 발전도 일어나고 그리고 향촌지수가 붕괴하죠. 그 당시 향촌은 누가 장악하고 있었죠? 옹호파 사대부 내와서 살인세력들이 장악했죠. 그러니까 이 홍보파들이 예전에는 자기가 별세계였어요. 중앙 권력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 홍보파들이 지방에 와서 이직을 하고 있으니까 살인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국 차원에서 뭔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한약 보복운동이라든지 유황소에서 이제 독립운동이라든지 성원 건립운동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중앙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성종 때 삼사나 원간직이나 문안국에 들어가서 침입해가지고 누굴 비판하기 시작해요? 네? 홍보세력들 비판하죠. 그러면서 일어난 것이 이제 뭐냐면 사하죠. 사하. 그러다가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나중에 16세기 들어와서 선조들에 들어오면 누가 완전히 이기게 되고요. 이때는 사인들이 이기게 되면서 정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사인들이 척신관계를 둘러싸고 입장에 대해서 다시 동인과 서인을 나눠주고 이런 관계인데 여기에서 지금 볼 게 뭐냐면 그 살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이제 중앙 정권을 장악하고 지방 함정사회를 장악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 홍보파들과 싸움이 나죠. 그 중에 하나 이제 한약을 이제 관련돼요. 한약. 그 당시 이제 그 살인들은 지방을 장악하기 위해서 함정사회를 장악해서 한약 보복운동을 펼쳤어요. 한약 보복운동. 여러분도 알다시피. 근데 처음부터 한약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이 사람들이. 원래는 어떤지 생각을 하냐면 그 유교 경전에 보면 뭐가 있었냐면 항사례와 항주례라는 해가 있어요. 항주례. 네, 항사례 항주례 있는데 이 항사례 항주례는 뭐 하는 거냐 하면 이건 사자가 뭐예요? 네, 할 쏘는 거죠. 이거 음자는 네? 술 마시는 거죠. 네, 공자가 말하기를 진정하게 마음의 수량을 잘 닦는 사람은 아무리 술 먹고 하늘 쏟아도 어떻게 해요? 네? 정확하게 간염을 맞춘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행사를 통해서 술 마시고 간단하게 그리고 얼큰하게 취한 상태에서 마음을 잡고 쫙 해가지고 하늘 쏘는 거야. 그래서 하늘 제대로 쏜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의 수량이 어떻게 돼요? 잘 됐다는 거고 하늘 못 쐈다는 건 뭐겠어요? 내 마음의 수량이 잘 덜 됐다는 거죠. 성리학에서는 뭘 강조해요? 마음의 수양을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마음의 수양을 닦는 방법으로서 이 항사의 항원주제를 자주 이용을 했어요. 근데 이 항사 항원주제를 어디에서 유치시키려고 했냐면 살인들이 이걸 들고 와서 이제 함정사를 장악하려고 했거든요.
이걸 항상 항중에는 행사를 해가지고 그 당시 한충민들을 끌어와서 뭐냐면 잘 장악을 하려고 했어. 그때 기구가 필요하잖아. 이걸 기존에 어디로? 유황소에서 하려고 했어. 유황소에서. 근데 문제는 유황소가 언제 폐지됐죠? 이시엔 때 그때 이제 세조가 때 이시엔이 유황소 공부에 반란이 났잖아요. 그래서 폐지됐으니까 이때 이제 성종 때 유황소 독립운동을 펼쳐요. 그래서 기껏 유황소 독립을 해놨어 이제. 근데 문제는 이걸 누가 다시 장악하죠? 훈구파들이 그 당시 경제소라는 곳에서 통해서 경제소와 유황소, 경제소통이 유황소 장악을 해요. 왜냐면 그 당시 유황소 항임을 누가 임명을 하죠? 자수교장을? 경제소에서 임명을 하죠. 그래서 이 훈구파들이 경제소와 유황소라는 외교를 통해서 뭐예요? 한충을 뜯어내죠. 물론 이제 그 연산군 때는 잠시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물러나지만 다시 이제 중종방조에 경제사 유황소의 나이를 통해서 한충사에 들어가서 막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막 가져오고 수탈하고 그런단 말이야. 자, 그래서 처음에는 유황소 독립운동을 했다가 이게 안 되니까 대립해서 사마소를 설치하죠. 그래서 사마소에서 이제 항상 항공전을 했지만 역부족이죠. 살인들이. 그러다가 이제 했는데 어느 날 중종 때 이 중종은 그 당시 이제 누굴 등용했어요? 조광조는 기묘살인들을 많이 등용했죠. 자, 그때 이제 어떤 이제 뭐냐면 유생이 중종 12년에 김인봉의 유생이 여시아량을 실시하자라는 상소를 올렸어. 그래서 여시아량을 실시해가지고 풍속을 개선하는 상소를 올리고 중종이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있었던 기묘살인들, 조광조를 중요한 기묘살인들이 예전에는 한사를 항공주의를 어떻게든 유황소를 뺏어가지고 거기에 유치시켜서 한충사를 장악을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차선치고 이제 뭘 생각하냐면 한약을 가지고 한충사를 장악하자는 생각을 갖게 된 거야.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것이 이제 본격화됐던 것이 이제 뭐냐면 김한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한국들이 김한국사님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경상도 관찰사가 군인 같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한약을 널리 보급시키기 위해서 그 한약이 뭘로 적혀있어요? 여시한약이 한문에 적혀있죠? 그래서 이걸로 언해를 했어요. 한글로 언해해가지고 보급시키고 그리고 다시 중앙으로 올라와가지고 뭐냐면 이게 여시한약을 조국적으로 보급하자. 내가 경상도에서 이런 했는데 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중종이 딱 보니까 좋네 하면서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조광조를 주주한 기묘사님들이 중앙에서 한약을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보급시키는 노력을 한 거야. 네. 자, 그런데 이것이 서울 주변만 보급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서울까지, 한성까지도 한약이 보급됐죠. 그래서 서울에 뭐냐면 한약이 전파돼서 오고 방리의 각 동마다 약정이 정해지고 한약 관련 설책들이 보급됐어요. 이 한약은 그 당시 조광조의 기묘사님들이 널리 보급시키는 의도도 있었지만 기층민들의 한양도 받았어요. 왜냐면 기층민들이 왜 한양을 받았냐면 그 당시 기층민들은 경제소와 유황소를 중시한 홍보파들의 악단에 시달렸죠. 근데 이 한양이라는 것은 이들의 악단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4.18 한양 실시에 상당히 공감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보파들 한양을 어떻게 됐어요? 비판하기 시작해. 이거 안 된다. 이게 한약을 보급했더니 아랫사람 이쌈을 능멸하고 천한자가 기한사를 능멸하고 했다. 신문지 짓을 붕괴시킬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한약을 매개해서 유황소를 장악하고 있는 누가 개긴다는 거야 지금. 홍보파 세트 개긴다는 얘기야. 그 관련된 사유가 어디에 나와있죠? 네, 이것이 다의 남본에 나와있죠. 모든 사람들이 약정의 법을 가르쳐 이지경이 있다. 한약을 가르쳐 이지경이 있다. 사료를 하면 가지만, 그러니까 일반 그 사대부는 모르겠지만 무지한 사람까지 다 시행하면 문제가 있다. 함상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판을 하고 나중에 조광조가 그 이율 섭취 문제가 몰락을 하죠. 그때 이제 조광조가 죽을 때 오고 방리의 한양의 몰리들이 몰려와서 조광조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그 기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당시 한약이 기층민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이 지지를. 자, 그래서 이따가 이제 16세기 이제 선조가 즉위하고 나서 선조가 즉위해서 이제 완전히 누가 장악했어요? 살인들이 장악했죠. 자, 이때부터 이제 한약의 이제 실시 논의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전에 조광조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괄적 중앙을 실시하려고 했죠. 네. 그래서 그 많은 반발이 많았는데, 이때 이제 허영이라는 사람이 뭘 주장하냐면, 이 조광조의 그 한약처럼 전국적으로 실시하자. 전국 실시론을 주장하죠. 그래가지고 중앙정부의 지도하에 통일된 형태과 방식으로 해결적으로 실행하자. 근데 이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이라는 사람이야. 이이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이이는 지금 뭐 중요한 거는 한약을 먼저 실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실시해? 한약보다는 교화가, 아니, 양민이 중요하다, 양민이. 그래서 먼저 백성대 경제 상황을 먼저 따뜻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교화의 목적으로, 그 뭐냐면, 한약을 실시하자. 그래서 뭘 주장했냐면, 선양민, 후 한약을 주장해요. 그 관련된 사례가 어디 나오고요? 라에 나오죠. 그래서 선조도 처음에는 허역에 그 주장을 받아서 전국 실시론을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이이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이가 또 뭘 주장하냐면 거기다 개별한약을 주장하죠. 개별한약. 그 동네 그 지방에 맞는 한약을 실시해야되지 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냐? 그래갖고 이이의 주장을 받아서 개별한약으로 바뀌게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이가 그걸 주장하고 나서 1500 몇 년이야? 1574년에 2월달에 주장하고 나서 3월에 어디에 발령되냐면 황해도 감사 쪽으로다가